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요즘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들 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포모에 빠지기 아주 쉬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에 얘기를 더 하겠지만 그 얘기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보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95년에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이때 했던 일은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똑같은 팀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들하고 했고 처음 한 1년 정도는 재밌었고 그 다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성장한다는 느낌? 재미는 잘 못 찾았던 것 같고 이때는 7사제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출근을 믿거나 말거나 7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보통 9시, 10시에 퇴근했고 노동 강도가 그렇다고 높았던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무실에 오래 있었을 뿐이지 아주 열심히 긴 시간 동안 일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땐 또 토요일 날도 일을 했었던 때였고 그래서 솔직히 이때 뭐 많이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하고 비교하면 이때는 취업이라는 게 훨씬 더 쉬웠던 세상이에요. 그거는 제가 국비 지원 과정으로 굉장히 많은 비전공 학생들을 지난 3년 동안 리모트로 가르쳐 봤고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는 산호세 주립대학에서 어플라이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석사과정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는 그렇게 뭐 성장한다는 느낌, 재밌다는 느낌은 잘 못 가졌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내 꿈이 무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는 좀 아쉬워요. 나한테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남하고 비교를 더 많이 하면서 살지 않았나?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가 2000년에 미국에 오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한국 밖에 나가서 살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대학교 때 동기 하나가 스탠포드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사를 창업한다고 저한테 미국에 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1년 재수해서 대학에 갔는데 31살이 되던 해에 한국에 있을까 아니면 미국에 갈까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그때는 결혼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애는 없었지만 이제 동반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해봤더니 와이프가 삼성전자에서 만난 입사 동기였고 와이프도 개발자였는데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또 언제 살아보겠냐. 가서 별거 없으면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와이프의 말을 듣고 저질렀죠.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이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애가 둘이 태어나서 큰애는 2002년생이에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고 약간 나이 차이 나는 둘째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미국에 처음 와서는 친구가 만든 스타트업에 조인을 해서 처음으로 백엔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론엔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넘어가서는 처음으로 검색 엔진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백엔드 개발을 하는 일을 했었고 그 회사는 잘 안 됐어요. 9/11 터지면서 경기가 나빠지고 추가 펀딩을 못 받아서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팔렸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그 회사에서 만난 3명의 동료랑 공동 창업이란 걸 한번 해봤고요. 그것도 한 2년 하고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 깨달은 거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는 거는 사라지는구나. 좋게 바라보면 정신 승리를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났더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 그런 것도 깨달았고 나중에 공동 창업을 누군가와 한다라고 하면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나중에 다른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 때 창업했을 때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경험은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은 잘 안 됐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창업이 망한 다음에 처음 갔던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회사에 돌아갔는데 그때 여전히 경기가 안 좋았을 때고요. 경기가 회복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검색이라는 비즈니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검색 비즈니스를 6개월 후에 접을 거니까 그 사이에 알아서들 다음 잡 잡아라. 그 노티스를 받고 그때부터 코딩 테스트 엄청나게 준비해서 야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4년 2월에 야후에 들어갔고 이때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4년 동안 번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문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첫 애가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 뭔가 여기서는 한번 제대로 해서 성공해봐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처음으로 생겼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생기니까 체면 치레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표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더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권들은 체면 치레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욕망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야후 갈 때는 좀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또 좋은 매니저들을 만나서 그 매니저들이 잘하는 행동 보고 따라하면서 저도 성장을 했고 이때 처음으로 어떤 기술을 내가 아느냐에 매몰돼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낸 사람인가 그러니까 기술지향적인 관점으로 살다가 이때 처음으로 결과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현재에 집중할 줄 알게 됐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기술을 아느냐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 기술은 계속 바뀌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결과를 내봤느냐, 어떤 임팩트를 내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현재에 집중했을 때 가능해져요. 여기 있으면서 승진도 여러 번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 이루고 여러모로 좋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치고 올라오면서 야후가 망해가기 시작했죠. 긴 이야기지만 한 3년 정도 퇴사를 꿈꾸다가 결국 퇴사하고 작은 회사 한 군데 갔는데 그 회사가 또 여기 안 적었지만 시리즈 B 펀딩을 못 받고 망했어요. 그게 2011년 12월 31일이었고 만으로 43살이 되는 해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 꿈은 뭐지?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 커리어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지만 이때는 이게 정말로 궁금했고 그래서 뭔가 한 1년 정도 쉬면 내 커리어 후반기에 방향이 보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 둘째가 태어나 있었고 또 다행히도 와이프가 1년 쉬는 거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한 운인 것 같아요. 미국에 온다는 결정했을 때, 창업한다는 결정했을 때, 1년 논다는 결정했을 때 와이프가 서포트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주변에 서포터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서포터라 하면 무슨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왜 하느냐? 그거 하면 뭐가 생기느냐? 그거 네가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서포터가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서포터들 많이 만드시고 주변 친구들의 서포터가 되세요. 그래서 1년 놀고 깨달았던 거는 커리어 앞단에 6개 회사를 다녔는데 큰 회사는 충분히 다녀본 것 같고 후반기에는 작은 회사 중심으로 다녀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꿈을 찾으려고 했는데 꿈이 뭐 논다고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깨달은 거는 작은 회사에 가서 좀 더 내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임팩트를 내는 게 나에겐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논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야후 때 동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평판의 힘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평판이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동료들로부터 생기더라고요. 좋은 평판이란 뭐냐? 팀 플레이어로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서 캡스톤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캡스톤 프로젝트 할 때 같이 하나의 팀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팀 플레이어이죠. 그리고 맡은 일을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열심히 했었으니까 긍정적인 태도와 맡은 일을 완수하려는 모습, 그 컨비네이션이 좋은 평판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놀면서 본의 아니게 평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후반기는 내 지인들 통해서 작은 회사 중심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데이터 도메인으로 넘어갔어요. 데이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검색 엔진 일을 원래 했는데 폴리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검색 엔진 만들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안 쌓여 있는 거예요. 데이터 쌓는 일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이었고
거고, 데이터를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걸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일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찾아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면 그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폴리보라는 회사 다닐 때부터 데이터 도메인으로 넘어갔고요. 이 폴리보라는 회사는 야후에 팔렸어요. 그 다음에 유데미에 갔고, 유데미는 한 20명이 안 될 때 컨트랙터로 시작해서 제가 나중에는 풀타임으로 조인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4년 정도 다녔고요. 유데미는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했죠. 이 두 회사 다닐 때가 제일 재밌었던 기간들이었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지만 모든 환경에는 명함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나쁜 일을 봐도 좋은 일도 바라보려고 했죠. 밸런스된 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쁜 면에 꽂히면은 한두 곳도 없어요. 나쁜 부분에 꽂혀도 좋은 부분 항상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경제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딴짓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47살 때까지는 저는 집하고 회사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거 생각지 않고 살았던 것 같고요. 이때부터 기업 자문하고 투자 같은 것도 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개인 커리어 코칭 같은 것도 하고, 여기 안 적었지만 국비 지원 과정, 데이터 과정을 두 개 만들어서 16개수 한 500명 정도의 학생들 가르쳤고, 지금은 산호세 주립대 어플라이드 데이터 인텔리전스 석사 과정의 겸임 교수로 세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느끼게 돼요. 석사 과정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90% 이상이 미국 밖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커다란 학비를 부담하면서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죠. 그러면 오피스 아워 때 온갖 종류의 고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느끼는 점이 많이 있고요. 힘들지만 또 잘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커리어는 더 이상 사다리가 아니에요. 아마 97년에 IMF가 터지기 전에는 커리어는 사다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큰 회사 가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회사를 몇 개 안 다닐 거기 때문에. 대기업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컨셉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31년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를 14개 다녔어요. 요즘은 정글짐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가고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방향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함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함 선택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오래 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앞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의 압박을 덜 받으려고 하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어느 인종보다 나이를 따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커리어 코칭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나이가 많은 것 같다라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픈 이유는 20대 중반인데 본인의 나이가 많대요. 30이 되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숫자일 뿐이에요.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회복할 시간이 있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은 못하는 사람이야. 혹은 이거 하면 너무 불안한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저질러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의 전문성이나 안정성은 어떤 뜨는 기술을 잘 아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전문성이고 안정성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실리콘밸리는 이 해고라는 게 안 좋은 경험이지만 이게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다들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긴 커리어에서 누구나 한 번은 그 여정에서 경험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기는 이벤트일 뿐인 거예요. 제가 다양한 멘토링 행사를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거예요. 요즘은 무엇이 뜨나요? 그 다음은 비슷한 질문인데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아직 취업을 준비하거나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혹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큰 회사 가서 톡을 하면 비슷한데 좀 다른 질문이 들어와요. 커리어가 고착된 것 같고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대기업 들어갈 때 나 이제 대기업 들어가니까 내 커리어 이제 끝났어. 난 여기 오래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여기도 불완전한 세상이고 안 좋은 점이 많이 있구나. 나는 여기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는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고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의 공통점은 뭘까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뭐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공부하는 거로 해결하려고. 뭘 공부하면 되나? 뭘 준비하면 되나? 왜 공부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전문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오래 커리어를 끌고 가겠다. 근데 AI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 어디에도 내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거든. 저는 31년 한국에 살고 26년 미국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인종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죠. 특히 동아시아계와 다르게 행동하는 대표적인 인종은 인도계 친구들이에요. 그럼 인도계 친구들과 동아시아계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인도계 친구들의 고민에는 내가 존재해.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는 뭐냐면 내 꿈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태의연한 말일 수도 있고 도대체 꿈을 가지라는 게 무슨 소린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꿈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필요한 거를 준비해 나가세요. 세상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나의 세상을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전문성 찾지 마시고 그거야말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갖고 필요한 거를 호기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건데 세상에서 뜨는 것 같으니까 포모 기반으로 따라가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호기심과 필요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시고요. 이런 건 혼자 하기 힘들어요. 주변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커뮤니티가 생기면 모든 게 쉬워져요. 힘들 때 위로받고 힘든 친구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런 커뮤니티 기반으로 뭔가 공부하고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나이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큐에 끝내려고 하는 거죠.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발전은 시간이 걸려요. 그게 복리활동이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다가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발전을 이룩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 가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아, 나 대기업 꼭 가야지. 그리고 이거를 수능 공부하는 거랑 착각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배운 다음에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 대학은 두 개 다니지 않죠. 하나 다니고 대부분 끝인 거예요. 커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회사 하나만 다니지 않아요. 원하고 원하지 않건 다수의 회사를 다닐 거예요. 첫 번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는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 애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정적인 대기업 갈 생각하지 말고 어디가 됐건 빨리 돈 벌어라. 돈 벌고 더 좋은 데로 옮겨가면 된다.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 간다고 내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그 환경에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은 자기 검열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 안 좋게 판단한다고. 그거보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도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으면 점진적인 발전이 있을 거고 그걸 오래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건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건 정규직으로 일을 하건 내가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금방 끝날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내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사람들 바빠 보이는데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우측 상향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지만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업앤다운이 많은 거예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방향이 우측 상향이면 되는 거지 순간순간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는 부질없는 거라는 거. 꾸준함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려가도 언젠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내 실력보다 너무 올라가면 또 언젠간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세요. 기본적으로 만나면 즐겁고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드세요. 그게 아니라 넌 왜 그런 걸 하냐,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토를 많이 다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어떤 프레임워크로 결정을 할까? 이제 아마존에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인데 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돌아올 수 있나? 원웨이 도어는 문 열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고 투웨이 도어는 문 열고 나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되돌아올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리어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투웨이 도어예요. 지금은 원웨이 도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대부분 투웨이 도어예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대부분의 결정은 투웨이 도어라는 거. 안전함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조금 더 익사이트하게 만드는 결정, 해보고 싶었던 일을 저질러 보는 결정, 머리로 결정하지 말고 가슴으로 결정하세요. 그냥 문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일반적인 커리어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다시 한번 결과 내는데 집중하세요. 그런 경험을 해야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야지 주변에서도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이 친구는 뭔가 일을 맡으면 결과를 내는구나. 다음에 일을 또 줘야겠다. 이것과 내가 얼마나 큰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기술적인 역량에 매몰된 친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회사에서 본인이 맡은 일을 잘 성취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 옛날 기술 쓰고 있는데 그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결과를 내는데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술을 알고 있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회사에서 평판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일과 남의 일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일은 해봐야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 트랩이라는 거에 빠지면 어떤 일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기술을 쓰고 있지? 지금 나는 이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밖의 일을 나한테 시키네? 그런 거 따지면서 내일과 남의 일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라는 거. 그게 되려면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뭔가 일을 받았을 때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어떻게 끝나야지 성공이고 어떻게 끝나면은 실패인가? 그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을 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일을 여러 개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혼자 판단하지 않고 오픈해서 많이 물어보고 같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고 기술적인 역량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질문 많이 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인정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낼 필요가 없다는 거. 대부분의 일은 끝내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많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능력이고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룹 프로젝트 할 때 팀원들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편하게 질문하고 논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누군가 실수하면 손가락질하고 뭔가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이상하다고 단정짓고 그럼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호기심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러면은 말도 쉽게 꺼낼 수 있고 말도 훨씬 이쁘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단정 지어버리면 아, 나 이번 프로젝트 망했어. 이상한 사람하고 엮였어. 그러면 단정 짓고 침묵하면서 속으로 욕하는 거라고요. 그럼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일을 해야 다른 관점도 고려하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자기 검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실리콘밸리에 대학생 인턴 오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20명 정도. 근데 이런 분들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멘토링을 해보면 다들 무슨 후회를 하냐면 처음 한 달 동안 질문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거를 후회해요. 등산으로 치면 등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산에 올라가느냐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산으로 올라가는지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무 산이나 열심히 올라가는. 그래 놓고 나중에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산 올라갔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정의를 잘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라는 거. 근데 안 물어보니까 일을 시킨 사람도 긴가민가한 거죠. 아, 이거 지금 알고 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본인도 바쁘니까 체크를 나중에 하게 되고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심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채용 공고를 보고 여기다가 이력서 한번 내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채용 공고를 보니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난 모르는데 공부하고 내야겠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채용 공고가 많지 않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너무 준비된 다음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채용 공고란 하이어링 매니저의 환상에 가까운 거. 이런 유니콘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지라고 써놓은 거라. 그 100%를 내가 다 맞췄을 때 이력서를 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대략 한 50% 정도 맞는다 싶으면 내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됐건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돈 벌고 경험 쌓고 더 좋은 데로 가면 돼요. 어느 직장이건 첫 번째 직장은 첫 번째 직장이지 마지막 직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회사에 들어가서도 자기 검열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욕망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표현할 만큼 내가 일을 잘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 낸 다음에 승진을 얘기해야겠다. 그러면 본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개발자들 같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매니저가 봤을 땐 개발 능력은 이미 충분하고 소프트 스킬이 부족한데 의사소통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전히 개발 능력이 부족해. 매니저가 볼 때 충분한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얘기를 꺼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도 빨리 내는 게 좋은 거고 승진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가볍게 꺼내보는 거예요. 나는 커리어에 관심이 있는데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 있나요?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 꺼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내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승진하고 싶은데 어떤 점이 충분하고 어떤 점이 부족하냐. 이력서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링 매니저가 판단하는 거고 내 업무는 나에게 일을 준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나의 승진 여부는 내 매니저가 판단하는 거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또 미국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큐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어도 처음에는 인간관계 만들고 신뢰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조금 느리게 표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자신감 부족일 수도 있고 겸손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판단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해 보라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나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20대인데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한 친구가 약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대에는 30이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30대에는 40이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또 뭐냐면 고정관념 뒤에 숨는 거죠. 모든 거를 재능의 문제로 치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잘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재능의 문제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남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옛날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됐다면 이번엔 잘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정답 찾아 다니는 거예요. 완벽을 기하는 거죠. 지금 뭔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해서 준비가 되면 하겠다.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완벽을 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저질러 보고 바꿔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저질러 보세요. 모든 성장은 시간이 걸려요. 다시 한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죠. 시작이 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오래 할 생각 하라는 거. 제가 50 넘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오래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커다란 동기부여를 가지고 한 6개월 빡세게 하면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국 깨달은 건 뭐였냐면 시간이 걸리는구나. 강한 동기부여를 믿으면 금방 실망하고 평정심을 잃게 되죠. 그 동기부여를 믿으면 안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오래 할 생각하라는 거.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오래 할 방법을 찾으면 결국 이런 성장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복리 있는 일이냐? 운동, 학습, 포머로 학습하는 거 말고 호기심이나 필요로 학습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복리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서포트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책 읽는 거 좋고 회고라는 측면에서는 글을 많이 써보세요. 사람 만나는 거는 다시 한번 호기심 많이 가지시고 첫인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 가면 저 사람 도움 안 될 것 같다고 첫인상으로 결정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게 막힐 수도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하고 인연이 이어지는 일도 생겨요.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만나면 즐겁다, 위로받는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시고 반대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턴을 하거나 직장을 잡게 되면 회사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는 환경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결국 나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이거든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기 힘들고요. 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평판 유지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긍정적이고 변화 두려워하지 않고 맡은 일을 완수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도움 주고 받는데 너무 인색하지 말고요.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잠깐 시간 써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는 사람 되시고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끝나고 나의 강점 5개 적어보세요. 근데 이 강점을 쓸 때 중요한 거는 너무 겸손하게 가지 마세요. 굉장히 건방진 강점. 겸손한 강점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건방진 거. 이런 강점은 인도 친구들이 정말 잘 얘기해요. 그걸 보다 보면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내 강점이 강점으로 인정받는 일이나 환경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커리어가 길어지다 보면 내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내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AI 시대 커리어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AI 시대는 우리가 한동안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스킬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석사과정 겸임교수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토픽이지만 이거를 감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피스 아워 때 취업 안 된다고 학생들이 맨날 와 줄 서 있다고. 그 친구들한테 열심히 해. 이 직업은 계속 있을 거야.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세상은 바뀌고 있고 우리가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스킬로 바뀌고 있다는 거. 특히 개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성에 매몰되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같이 찾아갈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려고 보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I를 통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수능 공부하듯이 두꺼운 책을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닌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AI를 통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까? 필요한 만큼 학습할 수 있을까? 이게 잘 되려면 내 꿈이 있으면 모든 게 쉬워져요. 그 꿈을 구현하는데 AI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잘 뭔지 모르겠으면 재밌어 보이는 거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불안감을 가질 때 그 질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변화를 선두에 서서 따라갈 필요 없어요. 리드해 나갈 필요 없어요. 변화를 미리 알고 앞서가려고 하면 포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두 발자국 뒤에서 꾸준히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AI를 아주 고급스럽게 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에 쓰고 학습에 사용하세요. 그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한두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걸 혼자 하면 힘들죠. 다시 한번 커뮤니티를 만들라는 거. 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 보세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그러지 말고 바깥으로 많이 나가세요. 많이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시고 나는 이런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오늘 또 뒤에 제 링크드인 프로필 링크를 공유 드리겠지만 사람들하고 링크드인 프로필 공유하고 뭔가 좀 흥미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뭐 리젝션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연락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고 점점 더 바깥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어요. 다양한 행사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해커톤에서 뭔가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서 인간관계 만들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오늘 드렸던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평정심은 나는 불안감을 갖지 않고 산다가 평정심이 아닌 거예요. 완벽을 기해서 놀라지 않겠다는 평정심이 아니고 평정심은 항상 놀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준비를 하건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놀랄 준비를 하면 놀랄 일이 생겼을 때 덜 놀라게 돼요. 놀랄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고 대응하면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놀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와중에도 놀랄 일 생기니까 더 놀라죠. 항상 놀랄 준비하세요. 그게 평정심이고 평정심이 있으면 꾸준함이 생겨요. 꾸준함이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과 싸우면서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발전한 나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의 이력이나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얘기해보고 이야기해보니 뭔가 배우는 게 있고 느낌이 좋더라. 위로를 받더라. 그러면 계속 만나는 거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또 해야 돼?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힘들어진다.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일까? 본인이 본인에게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제 요약을 하면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뻔한 얘기고 한국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요?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해야죠. 여러분들 꿈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보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우리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있어요. 긴 호흡으로 길게 바라보세요.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왜 하는지 문제 정리 잘하고 자기 검열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앞단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인 거예요. 실패를 실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시고 실패를 성장으로 보고 위로해주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리어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하고요. 안전함을 찾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많이 고민해보고 어디가 됐건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곳 찾아가세요. 첫 번째 직장이지 마지막 직장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